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올해 34, 결혼 3년차 주부이자 아기 엄마입니다. 우리 부부는 1살 연상 연하 커플로 제가 뱃속에 아기가 생기면서 결혼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31, 남편이 막 30이 된 나이였습니다. 비록 급하게 한 결혼이지만 최대한 준비 잘해서 야무지게 잘 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어느 정도 모아놓은 돈도 있었고, 친정도 여유가 있어서 부족한 건 보태주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는 할지언정 갈등은 없을 줄 알았어요. 결혼한 친구들 말 들어보면 결혼 전 갈등은 혼수니 예단이니 신혼집 마련 문제 등등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제로 골머리를 썩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리 주변 사람들 경우를 들어봐도 저같이 황당한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혼 초부터 우리 시부모님은 자기들을 모시고 살라며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셨기 때문이에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는 말이 딱 저의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할까요? 물론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는 그런 티는 전혀 내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시부모님의 그런 요구에 엄청 당황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시부모님과 살고 있지 않습니다만 해결하는 과정이 참 드라마틱했기에 이렇게 부끄러운 가정사지만 용기 내어 사연을 보냈으니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나 남편은 이미 30 넘은 나이로 어린 나이도 아니었고 교제 기간도 3년 정도로 결코 짧은 시간을 만난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그야말로 묻어난 사람입니다. 특출나게 잘생겼다거나 돈을 잘 버는 좋은 직장을 다니고 평범한 얼굴에 월 평균 300만 원 남짓 버는 평범한 셀러리맨입니다.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남자예요. 하지만 다른 거 몰라도 저 하나만큼은 끔찍하게 아껴주고 저만 바라봐주는 착한 사람입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조금 더 나은 상황이지만 저를 아끼는 남편에게 확신이 있어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다가 부끄럽지만 아이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비 남편은 제가 당황스러워한 것과는 달리 엄청 좋아하기만 했습니다. 나는 원래 결혼하자마자 아기 가지고 싶었거든. 조금 빨리 가진 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좋기만 한 걸. 아이까지 생기니까 내가 어깨가 무거운 걸? 자기 결혼 준비하느라 신경 쓰는 일 없게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래도 신경을 어떻게 안 써? 일단 부모님께 말씀도 드려야 하고 신혼집부터 빨리 결정해야 되겠어. 우리 부모님이야 내가 알아서 말하면 되는데 자기 부모님이 나 이상하게 생각하실까 봐 그게 걱정이다. 나랑 오래 사귀고 있는 거 뻔히 아시는데 그런 걱정 절대 안 하실 테니 너무 걱정 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집이 손이 귀한 집안이라 엄청 좋아하실걸? 그리고 우리 할머니는 무조건 내 편이기 때문에 너는 걱정할 거 없어. 할머님? 자기 할머님도 나 보러 오신대? 우리 집에서 10분 거리 사셔. 손주가 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너 보고 싶어 하시는 거지. 우리 할머니는 무조건 내가 좋다면 오케이신 분이니까 안심해. 아마도 엄청 예뻐라 하실걸? 예비 남편은 그런 말로 저를 안심시켜줬고 저도 그제야 안심이 되더라고요. 어차피 결혼 논의하고 있는 와중에 아이가 찾아온 거라 급하게 결혼 날을 잡고 양가 부모에게 인사도 하고 결혼 준비를 좀 급하게 한 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혼전의 아이를 가진 걸 흠이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친정 부모님들은 사위가 마음에 드셔서인지 결혼 전에 찾아온 손주를 선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아들의 결혼이 좀 급작스럽게 느껴지셨는지 굉장히 놀라셨고 혹시 제가 되바라진 아이가 아닌가 걱정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처음 시댁에 갔을 때 시부모님을 만나고 나서 그다지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연애하면서 양가 부모님과 왕래를 한 적이 없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임신한 게 자랑은 아니지만 당황한 기색을 가감없이 보이셨던지라 제가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너희들은 왜 이리 부모를 놀라게 하니? 들어오려면 깜빡이를 좀 켜고 들어와야지. 이제 막 결혼 말 나온 마당에 아이까지 생겼다고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놀라는 줄 알아? 아휴, 아무리 그래도 나이 30이 넘어서 이렇게 계획성이 없으면 되겠어. 결혼은 결혼이지만 애 문제는 또 신중했어야지.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정아 인사로 왔는데 이러시면 어떡해요? 예비 남편은 민망해하며 시어머니를 말렸고 옆에 계시던 예비 시아버지도 어머니를 살짝 나무라셨습니다. 그래, 여보. 기왕에 우리 손주가 생겼다는데 어쩌겠어. 나도 당황스럽지만 어차피 결혼시킬 거잖아. 서운한 마음 가지지 말고 일단 오늘은 기쁜 마음으로 새아가랑 결혼 상의합시다. 응? 내가 심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래요? 애들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잘 준비해서 보내고 싶으면 엄마 마음도 이해해줘야죠. 너도 내 말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 네가 싫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결혼을 시킬 생각이다만 급하게 아들 장가 보낼 생각하니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줘. 그럼요, 어머니. 저 그 정도는 이해해요. 저도 말씀드리기 부끄러워하는 걸요. 최대한 어머님, 아버님 의견 존중해서 결혼 준비하겠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보다는 융통성 있는 태도셨습니다. 그래도 시아버지는 내 지원군이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그날은 시아버지뿐 아니라 더 큰 지원군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친할머니였습니다. 남편의 친할머니는 무려 80의 나이임에도 허리가 꼿꼿하시고 정신이 또렷한 분이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귀한 이 집안 장손의 색식감이 인사로 온다는 소식에 가까운 곳에 사시는 김에 저를 보러 오셨는데요. 어머니가 저를 살짝 타박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시할머니는 시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처음 본 저를 감싸주셨습니다. 지호애미 그만해라. 우리 집 귀한 자손을 가진 손주 며느리가 왔는데 고맙다고 몇 번 절은 못할 망정 혼자 애 가진 게 무슨 죄라고 처음 인사 온 아이한테 서운한 말을 해. 뱃속에 애가 다 듣고 있으니까 말 조심하거라. 알겠어요, 어머님. 제가 애들 결혼을 안 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급하게 결혼하는 게 못마땅해서 그러죠. 아들이 결혼하는데 이 정도는 엄마인 저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 말이라는 건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야. 혹여나 며느리가 마음 상할 말이라면 아예 아무 말 안 하는 게 낫다. 뱃속에 손주도 있는데 조심해야지. 예, 알겠어요, 어머님. 시할머니가 단숨에 시어머니 입을 틀어막으셨는데 그때 저는 이 집안의 서열 1위가 누구인지 알겠더라고요. 시할머니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저에게 이렇게 따뜻한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 며느님 이름이 정아라고. 우리 지훈이보다 한 살이 많다고 들었는데 아이, 요즘 세상에는 한 살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지 뭐. 어쨌든 귀한 증손주를 가진 몸이니까 결혼 준비하는 동안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말고 힘든 건 지훈이더러 다 처리하라고 해. 알겠지? 네, 할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이랑 잘 상의하면서 준비할게요. 그래, 그래. 혹시 모자란 게 있으면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지훈이 너도 네 안사람 힘들지 않게 옆에서 많이 도와줘야 한다. 알겠어요, 할머니. 그럼 우리 정아랑 저 결혼하는 거 우리 가족들 다 환영하시는 걸로 알고 저 열심히 준비합니다. 아이고, 그러게 좋으니? 우리 지훈이가 이렇게 좋아하는 걸 이 할미가 군대 제대하고 처음 본다.
그날 시할머니는 처음 배웠는데도 딱 알겠더라고요. 앞으로 저와 남편의 든든한 아군이 되어 주실 거라는 걸요. 그날 보니 남편은 오빠와 남동생 사이에서 자란 저와는 다르게 외동아들이었는데 시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가 얼마나 아들을 정성 들여 키우셨겠어요? 서른이 다 된 성인 아들을 아직도 애지중지하시는 게 확 티가 날 정도로 아들 사랑이 끔찍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눈에는 자기 자식만 중한 줄 아는 막장 시부모님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애지중지한 자식에게는 부모가 무조건 베풀 줄만 알았는데 반대로 자식에게 쏟아부은 정성을 되돌려받길 바라는 부모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한 우리는 양가 부모님 상견례도 무사히 마치고 빠르게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이 말하는 결혼 준비하면서 흔히 부딪힌다는 문제 없이 결혼 준비도 순조롭게 했습니다. 물론 그건 양가 가족이 돈 문제 때문에 얼굴 붉힐 일이 없다는 것도 큰 이유였어요. 특히나 신혼집 문제로 골치 아플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제가 모은 돈에 부모님 도움을 조금만 받아서 대출을 받아도 괜찮다는 생각이었는데요. 마침 남편의 할머님이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리 손주 장가 가는데 내가 지분해줘야지. 니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어. 할미가 우리 지훈이 장가 가는데 빚내서 가는 꼴은 못 본다. 내가 우리 손주 집은 꼭 해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절대 부담 같은 거 갖지 말어. 시할머니가 집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저나 친정 부모님은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할머니는 손주 장가 갈 때 집은 해주고 싶었다면서 통 크게도 신혼집을 장만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신축 30평대 아파트를요. 시부모님은 아들 집을 일시불로 해주실 만큼은 여력이 없으셨던 걸로 알아요. 어머니가 자식 다 키워놓고 나서도 시할머니에게 꼼짝 못하셨던 건 아마 시할머니의 재력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남편의 할머니는 아주 예전에는 동네에서 방앗간을 하셨고 돈을 엄청 벌어 나중에는 건물주가 되셔서 목욕탕을 하시면서 부를 축적하셨다고 해요. 자식은 아버님밖에 없었으니 아버님이 다 물려받는 게 맞지만 할머니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자식에게 공짜로 재산을 절대 주실 생각이 없으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끝까지 돈을 틀어지고 있어야 자식들도 도리를 한다는 말을 자주 하셨다고 해요. 아마 그래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자주 다투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해가 가는 것이 부자 시어머니가 돈 틀어쥐고 자식을 안 도와주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열불이 날 만도 했을 겁니다. 저처럼 그런 거 바라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아마 시아버지는 곱게 회사 생활을 하신 게 아니고 사업을 여러 번 말아드셨으니 남편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금전적으로 도와주시지 않는 시어머니가 미우셨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손주가 결혼한다고 하니 턱하니 집을 사주신다고 하는 거 보면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 장가 보내면서 가장 큰 돈 드는 일을 도와주시는 건데 당연히 기쁘셨을 겁니다. 아마 보통의 아들 가진 엄마라면 당연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는 저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셨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집을 아들이 해가니까 저를 마음대로 휘둘러도 된다고 생각하신 걸까요? 아니면 본인은 받지 못한 혜택을 며느리가 받는 게 질투가 나셨던 걸까요? 문제는 시할머님이 집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무슨 꿍꿍이이신지 시어머니가 신혼살림 들여놓기 전에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예, 정아야. 너희 살림 언제 보러 간다 그랬지? 아직 하고 안 골랐으면 나랑 같이 가는 게 어떨까? 네, 어머니. 안 그래도 이번 주말에 갈 생각이었는데 어머니 같이 가주시면 좋죠.
제가 물건 고르는 걸 잘 못하니까 어머니가 같이 도와주시면 빨리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만난 김에 할 말도 있으니까 일단 그날 일찌감치 만나서 가구부터 먼저 보자꾸나.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아들 내외 살림 골라주고 싶어서 같이 가자고 하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같이 가구나 살림을 고르면서 어머니에게 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내외 혼수를 고르는 게 아니라 마치 자기가 쓸 물건을 고르시는 듯 했거든요. 이상하게 제가 고르는 모던하고 깔끔한 분위기의 가구들은 전부 별로라고 하시면서 중후한 느낌의 가구를 좋다며 권하시는 겁니다. 예, 네가 고르는 건 얼마 못 써. 금방 실증날 디자인 고르지 말고 최소 2, 30년 쓸 걸로 골라야지. 그럼 조금 앤틱하고 중후한 느낌이 나올 거야. 안방은 적어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어, 그래도 어머니, 저는 신혼이니까 깔끔하게 화이트 계열로 맞추고 싶어서요. 그래요, 엄마. 우리가 쓸 가구를 엄마가 뭘 그리 고민을 하고 그러세요? 저희가 알아서 고를게요. 엄마는 오늘 고르는 거 도와주러 오신 거 아니셨어요? 그래, 뭐 그렇다만. 사실 니들이 쓰는 게 아니라 엄마랑 아빠도 같이 쓰게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오자고 한 거야. 저는 어머니 말씀하시는 걸 단박에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 신혼가구를 왜 시부모님이 쓰실 일이 있다는 건지 말입니다. 가끔 우리 집에 오시면 자고 가실 수도 있으니 같이 쓸 일이 있다는 말인가 싶었는데요. 결국은 제가 고르는 가구나 살림을 그다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는 어머니 때문에 저는 제 돈으로 장만하는 혼수임에도 제대로 사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피로가 몰려오면서 스트레스를 느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힘들다는 게 바로 이런 건가 싶었고요. 그러나 그날 어머니가 왜 그런 태도를 보이셨는지 저녁 식사를 하면서야 알았습니다. 입덧으로 너무 피곤해서 그냥 가겠다는 저를 굳이 고기를 사주시겠다고 하시더니만 갑자기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 지연아. 사실은 오늘 니들하고 가구 같이 보자고 한 게 이유가 있어. 니들 허락은 필요 없어. 이미 아버지랑은 얘기가 끝났고 너희들은 당연히 따라줄 거라고 믿고 얘기하는 거다. 네? 일단 얘기를 하셔야 저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 말이다. 그래도 할머니 덕에 집 걱정을 덜었지 않았니? 그래서 우리가 네 아버지랑 상의를 좀 해봤어. 네 할머니는 엄마가 그렇게 도와달라고 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시더니만 너 결혼한다니까 저리 큰 결심을 하시고 말이다. 하필 지금 네 아버지도 사업 자금 때문에 돈 들어갈 일도 많고 대출도 많잖니. 그래서 지금 사는 집을 전세로 놓든 처분을 하든지 해서 정리를 좀 하려고 해. 근데 그게 할머니가 저 집 해주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요? 아이 왜 상관이 없어 이놈아. 아유 아들 애지중지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당연히 네가 큰돈 쓸 일이 없어졌는데 엄마 아빠도 이번 기회에 빚잔치 좀 하고 편하게 살고 싶어 그런다. 아이 당분간만 니들이랑 같이 한가해 살면 어떨까 싶어서 하는 말이야. 저는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합가 소리에 먹던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 역시 어머니의 급작스런 말에 뭐라 한마디 할 생각이었는데 남편이 저 대신 열심히 먼저 대들더라고요. 네? 엄마, 합가라뇨. 할머니가 저 신혼집 해주신 거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살라는 건 아니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는 왜 갑자기 멀쩡히 살던 집을 처분하시고 우리랑 살려고 하시는 건데요? 어머니, 설마 할머니가 집 해주신다니까 공짜로 얻은 집이라고 떡 본 김에 제사 지내겠다는 거예요? 말이 좀 세다 싶었지만 그만큼 그 사람도 어머니의 갑작스런 말에 화가 났다는 거겠죠. 어머니도 남편에게 서운하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너는 아들 하나 있는 게 부모가 힘들다는 건 생각도 안 하고
그저 할머니가 해주는 신혼집에서 둘이 잘 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니? 다른 집 아들 같으면 먼저 같이 살자고 했을 거다, 이놈아. 내가 너한테 그동안 투자한 게 얼마인 줄이나 알아? 기왕에 할머니한테 도움을 받았으면은 부모에게 효도할 생각을 해야지. 어쩜 이렇게 이기적이야? 세아가, 너도 말 좀 해봐라. 너도 그렇게 생각 안 하니? 저는 두 모자의 싸움 중간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이 무조건 내 편이었다는 거였습니다. 그쯤 되니 나도 정확하게 내 의사를 표현해야 어머니가 합가할 생각을 안 하시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머니, 저 지훈 씨하고 결혼 준비하면서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건 생각 안 했어요. 결혼해서 살다가 나중에 어떤 상황이 생긴다면 모를까. 지금 어머니나 아버지는 두 분 다 건강하시고 경제활동도 하시잖아요. 저는 지훈 씨랑 같은 생각입니다. 너도 잘 생각해봐라. 어? 나중에 애 낳으면 시부모랑 살면서 편한 건 너일 텐데. 내가 너 일하는 동안 애도 봐줄 수 있는 거고 집안 살림도 도와줄 수 있는 건데 그걸 마다하면 네가 멍청한 거야. 그게 어머니, 어머니가 무슨 의도로 그런 말씀하시는지 저도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제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처음부터 시부모님 모실 생각을 했다면 모를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혼 때부터 시부모님과 같이 살 자신은 없어요. 어머니가 계속 합가하자고 하시면 글쎄요. 저 아무리 임신한 몸이지만 결혼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의사를 말씀드렸습니다. 남편 역시 어머니의 말을 단호박으로 거절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 생각이 어떻든 간에 나는 절대 싫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다시 얘기하세요. 아버지 빚이 많으면 아버지가 집 정리하시고 두 분이 작은 집으로 옮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할머니가 도와주실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합가는 절대 싫어요. 어머니 자꾸 이러시면 저 어머니 아버지 다 배제해버리고 결혼 준비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걸 원하세요? 그런 거 아니면 다시는 제 앞에서 합가의 합자도 꺼내지 마세요. 어머니는 아들의 강한 반발에 잔뜩 서운한 얼굴을 하셨습니다만 결코 만만한 분은 아니셨습니다. 엄마가 그랬지? 니들 허락은 필요 없다고. 네가 할머니 도움 없으면 이렇게 편하게 결혼 준비할 수 있었겠니? 어쨌든 할머니 덕에 편하게 살게 된 거면 부모 생각도 할 줄 알아야지. 아무튼 니들 생각은 알겠다. 엄마는 너무 서운하구나. 그래도 한 번쯤 생각은 해본다고 할 줄 알았어. 엄마, 아들 결혼하는데 그걸 기회 삼아 빚 갚고 효도받겠다는 부모가 더 이상한 거라고요. 암튼 절대 합가는 싫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오늘 이후로 신혼살림이랑 가구 전부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같이 보시겠다는 말도 하지 마시고요. 어머니는 아마 제가 있어서 더 큰 소리는 내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임산부 앞에서 시어머니 노릇 더 해봐야 아들에게 좋은 소리 못 들을 게 뻔하니까요. 저도 충분히 우리 두 사람 의견을 잘 말씀드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막무가내로 당신들 입장만 우기는 분들이 아닐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뒤 시할머니는 할머니 집에서 10분 거리도 채 안 되는 신축 아파트 신혼집을 계약해 주셨고 일단은 집을 남편의 명의로 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더 보태서 공동 명의로 하라고 덕담도 해 주셨고요. 저는 처음부터 제 돈이 안 들어간 집을 공동 명의로 해달라고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쨌든 신혼집에 살림도 드리고 제 취향대로 꾸미는 동안 친정엄마도 자주 집에 오가면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지난번 일로 남편을 의식해서인지 자주 오지는 못하셨어요. 살림 다 드리고 나서 구경 오신 할머님과 같이 딱 한 번 오신 게 다입니다. 아이고, 역시 우리 손주 며느리가 손이 야무지긴 하구나. 어쩜 이리 잘 꾸며놨을꼬? 어?
내가 아주 기분이 좋구나. 예쁘게 잘 살아라. 이게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도 당신 시어머님은 무서운지 할머님이 같이 계시는 동안은 저에게 별다른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어머니도 당신 시어머니 눈치는 보시는구나 싶어 다행이다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사건 이후로는 다행히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살자는 말은 안 하셨습니다. 저는 신혼집에 살림 다 드리고도 혹시 몰라 확실히 합가 얘기를 안 하시는 거 남편을 통해 확답받고 결혼식장에 들어갔어요.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결혼식을 미룰 수도 없었고 저도 왠지 모르게 찝찝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남편을 믿고 결혼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이 중간 노릇을 하는 것만 봐도 제 방패막이가 되어줄 거란 믿음이 가더라고요. 남편은 늘 내 편이 돼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신혼여행을 멀리 가지는 못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임신 중이어서 멀리는 못 갔지만 휴양지에서 푹 쉬다 올 작정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일 없이 평온하기만 했습니다. 여행 중간에 우리 신혼집에 남편 짐을 가져다 놓으시겠다는 시부모님께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드린 적이 있긴 했지만 아무 일이 아니라 생각했고요. 시종일관 임신한 저를 배려해주는 남편 덕분에 힘든 거 하나 없이 신혼여행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그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황당한 일이 우리 부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얼른 남편과 우리 둘만의 보금자리로 돌아가 쉬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집에 도착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는데 현관에 우리 부부 신발이 아닌 다른 사람 신발 두 켤레가 놓여 있는 겁니다. 저는 순간 집에 도둑이 들었나 하고 너무 놀랐어요. 게다가 거실에서는 TV 소리도 나고 있었습니다. 어머, 자기야, 이게 누구 신발이야? 이거 우리 신발 아니잖아. 우리 여행 가기 전에 TV 켜고 갔었나? 놀란 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신발이 누구 신발인지 알고서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여보, 너무 놀라지 마. 우리 엄마 아빠가 여기 와 계시나 보다. 이거 우리 부모님 신발이야. 뭐? 당신 부모님 우리 집 오신다고 연락하신 적 있어? 아니, 우리가 못 받은 건가? 몰라. 나한테 연락하신 적 없어. 여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일단 들어가자. 그때 저는 거실 쪽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시아버지가 글쎄 우리 신혼집 소파에 누워서 반쯤 졸고 계셨고 시어머니는 부엌에 계시다가 우리 부부가 집에 온 걸 보고는 어머, 니들 왔니? 너희 오늘 오는 날이라 음식하고 있어서 들어오는 소리도 못 들었구나. 어찌 여행은 잘 다녀왔어? 그제야 시아버지도 잠이 깨셨는지 잘 다녀왔는지 물으시더라고요. 아이고, 니들 왔구나. 여행은 잘 다녀온 거니? 친정에 먼저 인사하러 갈 줄 알았더니 왜 집으로 먼저 온 거니? 아무렇지도 않게 두 분은 잘 다녀왔냐며 안부를 물으셨지만 우리 부부는 신혼집에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들어와 계신 부모님이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놀란 얼굴로 어찌된 영문인지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우리 집에는 어떻게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대체 이건 다 뭐고요? 설마 두 분 여기서 며칠 지내신 거예요? 저도 황당하긴 마찬가지였지만 그 상황에서 저까지 길길이 날뛸 수는 없으니 일단 남편이 해결하도록 놔둬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황당하다는 듯 묻는 말에 시아버지는 헛기침을 하시며 시어머니에게 대답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이셨는데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니들이랑 같이 살려면 우리도 이 집에서 지내는 게 어떤가 한번 지내봐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와 있었다. 이 집 어차피 네 할머니가 해주신 거 아니냐? 그럼 당연히 엄마 아빠도 와볼 수 있는 거야. 아들 집인데 부모가 허락받고 와야 하는 거니?
어쨌든 지난번에 말했지? 우리는 당분간은 너희랑 같이 사는 게 어떨까 해. 아무리 그래도 니들 안방은 내달라 소리는 안 하마. 며칠 지내보니까 작은 방에서도 지낼만 하더구나. 우리도 이제 며느리 효도 좀 받으며 살아보자. 그래, 새아가. 너 그렇게 황당한 표정할 거 없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에만 있는 사람 아니야. 사정은 들어서 잘 알 거라 생각하니 두 번 설명은 안 하고 싶으니 그런 줄 알거라. 우리는 저쪽 방 쓰고 싶다만 너희 생각은 어떠니? 이쯤 되니 저도 가만히 남편에게만 할 말을 미룰 수는 없겠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두 분이 하는 행동이 아들 내외를 갈라놓을 수도 있다는 일이라는 걸 모르고 계시는 듯 했습니다. 아마 제가 임신 중이니 두 분이 무작정 집을 밀고 들어온다고 한들 둘이 갈라서진 않을 거라 믿으셨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뱃속 아이가 중해도 지금 이 상황은 남편과 살고 싶지 않을 만큼 싫은 상황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이 상황 정리될 때까지 저는 이 집 못 있을 것 같네요. 분명히 결혼 전에 제 입장 말씀드렸는데도 이렇게 무작정 집에 들어오시는 건 아무리 아들 집이라도 너무하신 것 같아요. 저 지금 너무 놀라서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잠시 시간 좀 주세요. 며느리가 싫은 기색을 보이자 두 분도 당연히 좋은 얼굴은 아니셨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더 이상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고 바로 어딘가로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저 지훈이에요. 할머니, 혹시 우리 부모님 빚잔치 하신다고 집 처분하고 우리 신혼집 들어오시겠다고 하는 거 아시는지 해서요. 신혼여행 다녀왔는데 엄마랑 아빠가 우리랑 같이 살겠다고 집에 와 계시는데요. 이제 며느리 효도 좀 받으시겠다는데 할머니도 좀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제 선에서는 도저히 해결 못 하겠어요.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어머니가 남편에게 할머니께는 나중에 얘기하라고 소리를 빽 지르시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저 정말 얼굴 못 보겠어요. 홀몸도 아닌 사람 쉬지도 못하게 이게 무슨 짓이세요? 나머지 얘기는 할머니 오시면 하시자고요. 뭐 이놈아? 너는 꼭 그렇게 할머니한테 고자질해서 네 엄마 아빠를 곤란하게 하고 싶어? 지금 다시 전화해서 오시지 말라고 해. 얼른. 엄마도 이렇게 시어머니 싫어하면서 우리 정한테는 왜 그러세요? 제발 역지사지로 생각 좀 하세요. 남편이 할머니에게 전화를 하고 나서 두 모자 사이의 대화는 점점 격해지더라고요. 저는 자칫 가족끼리 큰 싸움이 될까봐 일단 남편을 진정시키고 말렸습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제일 열받는 건 며느리인 저 아닌가요? 하지만 남편이 노발대발 저 대신 화를 내는 통에 저는 제대로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이 실랑이를 하는 사이 시할머님이 그새 우리 집으로 오셨습니다. 집이 같은 동네라 이런 건 또 좋더라고요. 시할머니가 다급하게 초인종을 누르시기에 문을 열어드렸는데요. 팔순 노인이지만 그 기세는 당장 시부모님을 한 대라도 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찌나 정정하신지 목소리는 또 어떻고요. 이게 대체 무슨 개뼈다귀 같은 소리야? 뭐가 어쩌고 어째? 누가 우리 손주 집에 와 있다고? 할머니는 집에 들어서시면서 천둥처럼 호통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껏 뻔뻔한 태도로 우리 집에 사시겠다던 시어머니가 움찔하시며 어쩔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시할머니의 호통에 어머니와 아버지는 뭐라 대꾸도 못하시고 쩔쩔매셨습니다. 지훈이 신혼집에 뭐가 어쩐다고? 니들이 지금 여기 같이 살겠다고 밀고 들어온 게 사실이야? 그러자 일단 시아버지가 나서서 말리시긴 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아들 일이잖아요. 어머님은 할 거 다 해주셨으면서 그냥 지켜보셔야지. 손주가 전화 좀 했다고 이렇게 쪼르르 오시면 어쩝니까? 그럼 우리 집에 더 불화만 생겨요. 뭐야? 그게 지금 아비라는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이야? 너야말로 결혼한 아들 내외가 살 집에 네가 왜 쳐들어와?
내가 이러니까 너를 못 믿는 거야. 아들한테 집 해주니까 날름 니들이 저지른 거 아들 덕 볼 생각을 해? 어머니, 그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한 식구 되는 거 같이 살면 좋은 게 더 많아요. 손주 태어나면 제가 돌봐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자 남편이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머니랑 아버지는 집 팔아서 골치 아픈 거 없애고 저 결혼했으니 며느리 효도 좀 받고 싶으시대요. 근데 할머니도 우리 엄마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 효도 받겠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혹시 할머니한테 배우신 거면 제가 할 말은 없고요. 그러자 할머님은 콧방귀를 뀌셨습니다. 뭐? 손주 며느리한테 효도를 받겠다고? 니들 제정신이야? 어디 나도 안 한 시어머니 유세를 부려? 내가 니들한테 어려운 시어머니는 맞지만 둘이 잘 살아보라고 사업자금에 생활비에 어려울 때 도와준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냐? 몇 번을 말아먹어도 믿어준 게 나다 이것들아. 그만큼 해줬으니 이제는 니들 아들 장가 보내는 거 도와준다는 건데 이게 자식 생각한다는 부모가 할 짓이냐 이거야. 내가 니들 살라고 손주한테 집을 해준 줄 알아? 나도 이 나이에 자식 수발 안 받고 사는데 뭐가 어째? 그러자 어머니도 며느리 앞에서 면이 안 서는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어머님도 저희 사정 알면서 참 서운하네요. 우리 수발 들으라고 아들이랑 살려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지훈이 집 해주시는 김에 우리도 힘든 거 해결하고 겸사겸사 같이 살자는 거라고요. 그리고 며느리가 시부모한테 잘하면 좋은 거지. 어머니는 대체 누구 편을 드시는 거예요? 저는 고령의 할머니가 얼굴이 벌개지도록 역정을 내시다가 혹시 뒤로 넘어가실까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제 걱정에도 아랑곳 없이 말씀을 이어나갔습니다. 감히 나도 너한테 못 받아본 며느리 효도를 얘기하는 거냐? 오냐 그래. 네가 그렇게 며느리 효도가 받고 싶은 모양인데 어디 나도 이제는 며느리 효도 좀 받아야 쓰겠구나. 그동안 니들 도와준 거 내가 갚으라는 말은 안 하마. 대신 나도 효도를 받아야겠으니까 어디 이제부터 같이 한 집에서 살아보자 이거야. 그게 싫으면 그동안 내가 니들 힘들 때 도와준 거 전부 이자 쳐서 갚던가. 어쩔 셈이냐? 내 말대로 할 거냐? 그런데 세상 제일 무서운 말이 시부모님 두 분에게는 아마 돈 갚으란 말이었나 봅니다. 게다가 호랑이 같은 시할머니를 모시고 살라니요. 어머니는 물론 아버지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시더니만 아까와는 다르게 한풀 꺾이시더라고요. 어머니, 일단 저희가 지금 당장 같이 살자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어머니 생각을 잘 알겠으니까 저희도 이쯤에서 그만할게요. 역정 그만 내시고요. 그래 어머니. 이 말대로 일단은 저희가 성급했던 것 같네요. 아휴,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도와준 걸 이자까지 갚으라뇨. 어머님, 그런 무서운 소리 하지 마세요. 애들 앞에서 우리 꼴이 뭐가 돼요. 부모 꼴이 우스워지는 거 알면 이런 짓을 다시는 하지 말어. 지금 지훈이 내외 앞에서 확실히 얘기해라. 그러자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 부부에게 마지못한 얼굴로 사과를 하시긴 했습니다. 니들한테 오늘 일은 미안하게 됐다. 여행 다녀와서 피곤할 테니 얼른들 쉬렴. 우리 집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하마. 저는 혹시 부모님이 계실 곳이 정말 마땅치 않으실까 봐 걱정이 되었는데요. 시할머님이 물으시더라고요. 니들 정말 집 없애고 여기 온 거면 우리 집에 가서 나랑 지내면 된다. 나 빈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자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시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어머니. 집이 없다뇨. 집 처분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인가요? 저희 집 그대로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질색하시는 거 보니까 우습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도 당신 시어머니랑 사는 건 설사 집이 없어서 갈 곳이 없더라도 너무나 싫으셨던 거겠죠. 그럼 나도 아무 걱정 안 하고 가도 되는 거지? 홀몸도 아닌 아이 힘들게 하지 말고 얼른들 가자. 그래야 애들 쉴 거 아니냐. 지훈이 너는 나중에 푹 쉬고 할미 집에 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할머니, 오늘 일은 고맙습니다. 집사람이랑 푹 쉬고 내일 모레쯤 인사드리러 갈게요. 어머니, 아버지, 이제 그만 우리도 쉴게요. 앞으로 우리 집에 이런 식으로 오시는 일은 없을 거라고 믿을게요. 그래, 알았다. 우리는 이제 가볼 테니까 니들은 쉬렴. 암튼 오늘 일은 여러 가지로 미안하게 됐구나. 시부모님은 할머니 눈치를 보느라 더는 말도 못하고 짐을 꾸려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자기 부모님 대신 사과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에게 사과받을 일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다행히 시부모님이 무리하게 합가하자는 말은 더 이상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있었던 일을 없었던 일로 하는 건 저에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을 볼 때마다 솔직히 너무 불편했습니다. 다행인 건 남편이 그런 저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낳을 때까지 저는 시댁에는 거의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할머니는 자주 뵈러 갔습니다. 같은 시댁 식구임에는 틀림없는데 할머니라는 존재는 시부모님을 초월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나서 시할머님께는 잘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몇 달 뒤 떡두꺼비 같은 첫 아들을 낳은 저는 시할머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물론 시부모님도 손주는 보셨어요. 하지만 중간에서 남편이 저를 엄청 신경 써준 덕에 시부모님 때문에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은 없습니다. 사실 남편 덕에 명절과 특별한 날 빼고는 시댁에 잘 가지도 않고 있어요. 남편에게 이 점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남편 말로는 자기도 부모님 하시는 거 보고 질렸다고는 하지만 사실 와이프 편만 든다는 거 쉬운 건 아니니까요. 결혼 3년 차가 넘어가는 지금 아직도 할머님은 정정하십니다. 예전보다 살도 내리시고 조금 허리가 굽으셨지만 아직 바느질도 하시고 성경도 읽으세요. 저랑 농담도 하시고요. 어쨌든 우리 시할머니는 참 보통 분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남들과 다르니 그만큼 돈도 버시고 아직도 건강한 삶을 누리고 계시는 거겠죠? 아직 저는 시부모님과 어색하지만 굳이 억지로 잘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언젠가 또 이런 요구를 할까봐 제가 마음을 쉽게 못 여는 이유도 있고요. 물론 누군가는 합가해서 큰 문제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마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속이 썩는 쪽은 아마 열이면 열, 며느리 입장이 되겠죠? 시어머니도 그걸 깨달으셨다면 아마 저에게 합가 요구는 안 하시겠지만 글쎄요. 솔직히 아직까지도 저는 시부모님 생각을 모르겠습니다. 시할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어찌 될지 모르는 일이죠. 그래도 언제나 내 편인 남편이 있으니 아마 제가 힘든 일은 없을 거라 믿고 싶네요. 어떠셨나요? 저의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의 10월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